지금 전 세계 국방업계와 방산시장이 유례없는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금액만 무려 6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 전체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들고 지금 캐나다가 지구 반대편 한국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영업을 잘해서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미친 납기와 가성비에 전 세계가 무릎을 꿇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과거 우리가 배를 만들 수 있냐고 조롱받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만약 이 60조 잭팟이 터지면 우리 경제는 어떤 천지개벽할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여러분의 투자 계좌와 직결되는 결정적 승부처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내막과 숨겨진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 보면 답답하시죠? 내수 경기는 어렵고 수출은 불안하지만 유독 독보적으로 전 세계에 불을 쓸어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방산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판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방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잠수함에서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잭팟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 이 사업은 노후화된 캐나다 해군의 전력을 통째로 바꾸는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건 사업입니다. 독일과 일본이라는 쟁쟁한 라이벌들이 먼저 깃발을 꽂으려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 캐나다는 금먼 한국까지 찾아와 제발 배를 만들어달라고 매달리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국뽕에 취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술과 경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잠수함이 왜 세계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수함이 물 위로 못 올라온다면 그게 잠수함일까요? 아니면 바닷속에 가라앉은 고철일까요? 현재 캐나다가 보유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이 바로 그런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배들은 1980년대 영국에서 사온 중고품입니다. 이미 40년이 다 되어가는 노인들이죠. 이 잠수함들은 바다에 나가 작전을 수행하는 시간보다 수리창고에서 부품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캐나다 해군은 단 한 척의 잠수함도 바다에 띄우지 못한 적이 허다합니다. 기지가 텅텅 비어 있는데 캐나다 앞바다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새로운 통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잠수함이 캐나다 영해를 제 안방처럼 휘젓고 다닙니다. 캐나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지킬 힘이 없으면 나라의 문을 그냥 열어주는 꼴이죠. 여기에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나토의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캐나다 너희들 언제까지 동맹국들의 보호 아래 무임승차만 할 거냐? 당장 돈 써서 전력 보강해라. 이 절박함이 모여 결국 캐나다 정부는 60조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캐나다가 60조 원이라는 지갑을 열자마자 전 세계 잠수함 강국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승기를 잡으려 했던 건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TKMS였습니다. 잠수함 하면 독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현재 독일 해군 자체가 장비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기들 쓸 잠수함도 제때 못 고쳐서 항구에 묶어두는 상황인데 캐나다의 12척 물량을 감당한다. 캐나다 실사단이 독일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받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배 받으려면 15년은 기다려라. 당장 내일 북극해에서 러시아 잠수함과 마주해야 하는 캐나다에게 15년은 안 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 후보는 일본의 미쓰비시와 가와사키였습니다. 최신형 타이게이급을 제안했죠. 일본 잠수함은 성능만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죠. 하지만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무기 수출 경험의 전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자동차처럼 한 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부품을 갈고 수리하는 MRO가 핵심입니다. 일본은 자국 중심주의가 너무 강해 기술 이전이나 현지 수리에 극도로 폐쇄적입니다. 고장나면 일본으로 배를 가져와라는 식의 제안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의 나태한 공정관리와 일본의 폐쇄적인 기술 정책이 한국에게 거대한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제안한 도산한 창호함급 잠수함은 대체 어떤 무기를 가졌길래 전 세계가 경악할까요?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기술은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입니다. 이건 잠수함 역사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숨을 쉬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근처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걸 스노클링이라고 하죠. 이때 디젤 엔진을 돌리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적의 레이더에 딱 걸리게 됩니다. 잠수함에겐 죽음의 순간이죠. 하지만 한국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대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배터리보다 수만 배는 정밀하고 강력한 배터리가 잠수함을 움직입니다. 덕분에 수중에서 버티는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물속에서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히 디젤계의 테슬라라 불릴 만하죠. 두 번째 필살기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바로 수직발사관, VLS입니다. 여러분, 수직발사관은 보통 수조원짜리 거대 핵잠수함에나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잠수함 등 위에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리는 기술인데 디젤 잠수함 중 이 기술을 가진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북극해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적의 핵심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캐나다는 바로 압도적인 공격력과 은밀함의 조합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머니 사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0조 원이 들어오면 단순히 재벌 기업만 좋은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은 약 100만 개에 달합니다. 자동차의 30배가 넘죠. 이 100만 개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 경남 거제, 울산, 부산의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숙련된 용접공부터 대전의 연구소, 서울의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까지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MRO, 유지, 보수, 정비, 시장입니다. 잠수함은 한 번 팔면 최소 30년은 씁니다. 기름치고, 부품 갈고, 시스템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잠수함 구매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수주에 성공하면 캐나다는 향후 30년 동안 한국에 꾸준히 정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금형 비즈니스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캐나다라는 G7 선진국에 잠수함을 수출했다는 실적은 전 세계에 K잠수함 인증마크를 다는 격입니다. 다음 타깃인 네덜란드, 호주, 폴란드 시장은 우리가 입만 뻥긋해도 먼저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를 보고 경악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납기 엄수 능력입니다. 잠수함은 수만 개의 부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하는 초정밀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의 조선소들은 공사기간이 1에서 2년 늦어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조선소는 다릅니다. 약속한 날짜는 죽어도 지킨다. 는 철학이 뼛속까지 박혀있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야드를 구축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가상 공간에서 먼저 배를 만들어보고 오차를 0.01mm 단위로 줄입니다. 이런 미친 효율성 덕분에 한국은 독일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배를 찍어내면서도 품질은 더 높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눈앞에서 배가 조립되는 속도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결국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물건을 가져다주는 신뢰. 이 신뢰가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한국으로 돌려놓은 핵심 동력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하고 높은 산은 바로 미국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핵심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멤버입니다. 캐나다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나 전투체계, 통신 장비는 반드시 미국의 무기체계와 완벽히 호환되어야 합니다. 즉, 미국 정부가 한국 잠수함에 우리 시스템을 얹어도 좋다라고 최종 승인을 해줘야 계약이 완성됩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고도의 외교전입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당근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 잠수함을 쓰면 북미 방어 체계가 훨씬 더 강화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하죠. 또한 절충교역이라는 까다로운 협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60조를 쓰는 대신 요구할 겁니다. 우리 캐나다 사람들도 수만 명 고용해라. 우리가 배운 적 없는 핵심 기술도 좀 넘겨라. 이 과정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키면서도 캐나다의 입맛을 맞추는 천재적인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물건 장사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나라는 배 한 척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어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영국 조선소에서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돈을 빌렸던 일화는 유명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며 사정사정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까다로운 나라 캐나다의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60조 잭팟.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가 60조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세계의 기준이 되었고 우리가 없으면 전 세계 바다의 안보가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K 잠수함이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당당히 부상하는 날이 올까요? 성공한다면 우리 경제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응원과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어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인사이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방산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